자, 82페이지. 집합. 자, 집합을 보면 그 집합과 원소로 쭉 나와 있지. 왜 굳이 뭐 크게 설명할 필요 있겠냐 없겠냐 되나?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가자 그러면. 자, 우리 집합이라고 하는 애를 대문자로 설명을 해주는데,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괄호를 사용해서 써줘. 집합기호는. 그러면 집합이 뭐예요? 집합이라는 게 뭐지? 모임이야 모임. 그냥 모임이야. 그렇지?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임이야 모임. 모임은 모임인데 그냥 아무거나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그렇지? 뭐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돼야 안 돼. 크다라고 하는 기준이 재현이처럼 대좀 큰 건지 더 작은 큰 건지 몰라. 그렇지? 그래서 그건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집합이 안 돼. 그러면 키가 제일 큰 사람의 모임은 집합이 돼야 안 돼. 그럼 집합 돼. 키가 제일 큰 사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 한 명밖에 없겠지. 한 명쯤 이 정도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집합이 돼. 자, 그러면 집합교로는 이렇게 써주고, 이 안에 있는 구성되는 것들, 이 안쪽에 있는 것들,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 뭐라고 하지? 원소라고 해. 원소. 그렇지? 원소야, 원소. 원소라고 해. 통상 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대문자를 사용해서 써주고, 그 다음 원소는 소문자들을 사용해서 써준단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 집합기호라고 하는 것은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중괄호 기호만 집합기호야.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지? 원소를 말하는 거야. 원소. 알겠지? 됐어? 자, 그러면 어떤 집합 A의 원소에 집합 A에 1, 2, 3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 그러면 원소와 집합에 포함하기를 보는데 1은 집합 A의 원소가 돼야 돼. 그럼 그때는 삼지창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지. 그래서 범위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어쩌고 나와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해봐야 돼.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자, 2는 집합 A의 원소가 돼야 돼. 그러면 삼지창으로 쫙 해주는 거지. 그래서 2는 집합 A의 원소이다. 그 다음에 3은 집합 A의 원소가 돼야 돼. 그래서 원소이다. 그 다음에 4는 집합 A의 원소야 아니야? 원소가 아니야. 그렇지? 소에서 아니다. 짝대기 하나만 쫙 꽂으면 되는 거고. 됐니? 그 다음에 집합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해서 표시하지만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그림으로 표시해. 무지막지하게 많은 그림으로 표시해주는데 그나마 많이 쓰는 게 원 모양이나 직사각형 모양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 집합 A의 원소가 지금 1, 2, 3이 있으니까 이 원 안에 1, 2, 3 써주면 집합 A의 원소가 1, 2, 3이다 라는 뜻이고, 요 모양이면 마찬가지로 집합 A 이름을 딱 정리해주고 그 안에 원소 1, 2, 3 써주면 돼. 됐니? 됐어?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공집합이라는 게 있거든. 공집합.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공집합이지? 원소가 없는 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럼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중괄호 기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공집합이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empty set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 그렇지? 딱 둘 중에 하나 되는데 주로 많이 써먹는 게 이거야. 너희들 한번 낚여봐 써먹는 거다. 그렇지? 그 다음에 보면
유한집합, 무한집합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이 무한집합이야. 자 그러면 이 집합 A의 원소 몇 개? 3개야. 그치?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표시할 때는 NA라고 해서 넘버 A, 즉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란 말이야. N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써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 3개야. 자 그다음 N 이거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자 공집합 원소 몇 개? 없어. 빨리 나빠. 빨리 내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또 이번에는 집합 B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야? 원소야 원소. 그치? 얘는 공집합 뜻이 아니야. 그냥 원소야 원소. 파이라고 하는 원소야. 자 그러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 1이 되는 거야. 됐어? 이거 틀리기 굉장히 쉬운 거야. 자,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할 때는 원소들을 일일이 다 나열시켜주는 원소나열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 2가지가 있어. 근데 원소나열법은 뭐 그냥 일일이 다 쓰는 거니까 별 문제 없는데 조건제시법이 상당히 중요해. 조건제시법.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집합 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배우면 이 조건제시법을 사용을 해서 정리들을 쫙 시켜주는 거거든.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줘야 돼. 그 말은 너희들 아마 1학년 11월달 모의고사를 볼 때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면 조건제시법을 사용해서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해. 그럼 그 정의를 해버리면 그 조건제시법 해석을 정확히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쉬운 문제인데도 해석 못해서 틀린 경우가 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조건제시법을 쓸 때 어떻게 써주냐면 혹시 기억들 나니? 얘들아? 어떻게 쓴다고 했는지 기억나? 어떻게 쓴다고 했지? 이거는 발을 기준으로서 앞에는 원소의 모양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쪽 부분은 뭘 쓴다고 했지? 원소의 조건을 쓴다고 했어. 자, 정리. 정리. 자, 예를 들면 그 전에 자 원소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몇 번 집합을 해봤기 때문에 그 원소는 뭐 숫자로 되어 있고 뭐 문자로 되어 있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꼭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소의 모형이라고 하면 이게 뭐를 말하냐면 순서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별의별이 다 나와. 또 도형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함수 들어갈 수도 있어. 조건지식으로 표시해주면 표현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해석만 살짝 잘해버리면 되게 편하게 할 수가 있어. 그 말뜻을 파악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자 x바 x는 유격수 다 알지? 그럼 이를 원소 날법으로 써주면 어떻게 돼? 원소 날법 1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 다음
써야지. 이렇게 원소의 모양 한 개씩 한 개씩. 그 다음 저 x 원소가 되는 조건을 쫙 내시켜주는 거고. 됐어? 응. 그 다음 자,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자, A라고 하는 놈은 집합 C는 정리해주는데, 어떻게 정해주냐면, 자, 이걸 때 집합 C가 나타내는 이걸 때 집합 C는 과연 무엇일까? 집합 C. 인정아, 집합 C는 뭐가 될까? 진성아, 집합 C. 채연아, 집합 C. 재윤아, 집합 C. 석찬, 집합 C. 자, 하나씩 두들겨 볼까? 자, 집합 A의 이름이 뭐야? 저 도형 이름이 뭐지? 원이라고 하면 뭐지? 원 위에 있는 임의 점을 말하는 거야. 이건 실어보세요. 자, 원 위에 있는 임의 점이야. 자, 집합 B는 딱 딸랑 점 3개밖에 없지. 그렇지? 그럼 집합 C는 순서성들인데 그 순서성이 뭔지 몰라. 근데 집합 C의 X좌표 A는 X1 플러스 X2, B는 Y1 플러스 Y2인데 X1과 Y1은 집합 A의 원소야. 그 다음에 X2와 Y2는 집합 B의 원소야. 아, 그럼 집합 C의 원소가 몇 개? 과연 집합 C의 원소가 몇 개일까? 인영아, 집합 C의 원소 몇 개? 진서가, 집합 C의 원소 몇 개? 채연아, 집합 C의 원소 몇 개? 재현아, 집합 C의 원소 몇 개? 석찬아, 집합 C의 원소 몇 개? 그렇지, 다 맞았어. 몰라, 몇 개인지. 왜? 집합 A의 원소인수 몇 개? 몰라. 원 위에 있는 임의 점이니까 원은 선이야, 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들의 모임이거든.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들이 몇 개인지 몰라.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럼 집합 C의 원소도 무수히 많은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자, 이제 갑시다. A라고 하는 애는, 자, 일단
x2, y2가 1, 0이 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x2, y2가 1, 0이 될 수가 있어. 그럼 a는 어떻게 돼? a는 x1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 b는 y1이야. 그런데 x1과 y1은 어디에 있는 점이라고? 1 위에 점을 대입을 시켜주면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1이야. 됐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관계식을 보니까 x1과 y1에 대한 관계식만 나와 있어. 그러면 x1에다가 a-1을 대입시키고 y1에다가는 b를 대입시켜주라는 얘기야. 그럼 대입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a-1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이게 되거든. 그렇지? 자, 그러면 집합시의 원소가 몇 개라 그랬지? 무수히 많은 거야.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이야. 그러면 얘는 어떠한 도형이 될 거란 말이지. 그리고 우리 자취와 방정식을 구할 때 순서성으로 나오면 얘는 어떠한 방정식의 x값, y좌표는 어떠한 방정식의 y값이라고 했지. 그렇지? 그래서 a 대신에 x를 y 대신에 b를 대입시켜주면 얘가 뭐가 되냐면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이렇게 돼.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어떻게 하면 x-1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이렇게 되지? x로 1만큼 평행시키면 되잖아. 그렇지? x로 1만큼 평행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놈들은 뭘 말하냐면 단순하게 자 얘를 x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는 원과 y초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는 원과 그 다음에 x로 1만큼 y초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는 원의 방정식 구하여라. 금방 나와. 근데 조건제시법을 쓰니까 딱 막혀서 뭔 뜻이야? 이게 뭐래? 이거라.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잘 이해해 줘야지만 문제 풀 때 힘들지 않게 풀 수가 있어. 그리고 조건제시법이 진짜 중요한 거야. 킬러 문제들은 말로 안 해. 다 기호야, 기호. 전부 다 기호를 쓴단 말이야. 이 기호의 뜻 정확히 알고 정확히 파악을 해줘야 돼. 알겠지? 다 됐어? 응. 자, 좋아. 그러면 일단 문제로 가자. 일단 문제로 가자. 자, 예제 20-1번. 예제 20-1번. 예제 20-1번. 자, 지금 기호의 점, 이거 나와 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주냐면, x바, x는 a-b. 근데 a는 집합 a의 원소, b는 집합 b의 원소. 그러고 집합 a의 원소 뭐로 나와 있냐면 1, 2, 3, 4.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가 1, 2. 빼먹었네. 자, 여기 보자. 일단 마이너스에다 동그라미 한 말이지, 그치? 저건 우리가 뭔 뜻인지 알아 몰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동그라미 했다는 얘기는 모르는 기호란 말이야. 그럼 저 기호를 정의해줘야 돼. 어떻게 정의했어? 아, 중괄호가 있으면 집합이네, 집합. 그 조건대 집합이지? 중괄호 안에 원소들을 다 써버려라. 어떻게 해서? 두 개를 빼서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A는 집합 A의 원소, B는 집합 B의 원소이다. 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A가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 스몰 b가 집합 b의 원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기호가 나오게 되면 얘는 앞에 있는 거, 얘는 뒤에 있는 거 이 뜻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집합의 원소, 뒤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집합의 원소, 그거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됐어? 자, 그러면 자, 1번. 자, 요거 계산하자. 어떻게 돼? 앞에 있는 집합의 원소에서 뒤에 있는 집합의 원소를 빼버리는 거지. 그렇지? 자, 하나에서 하나씩 빼면 돼. 1에서 1 빼주면 얼마? 0. 또 1에서 얼마 빼줘야 돼? 빼주면 얼마? 자, 2에서 1 빼주면 1, 2에서 2 빼주면 0, 3에서 1 빼주면 2, 3에서 2 빼주면 1. 하나씩 차근차근 빼면 되지, 그렇지? 이렇게 돼. 근데 보니까 빼놓고 보니까 0 2개가 있고 1 2개 있고 2 2개 있어. 이렇게 되면 원소가 똑같은 원소가 여러 개가 있으면 딱 한 번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써주면 자, 마이너스 1, 0, 1, 2, 3 0, 1, 2, 3 그렇지. 이렇게 되니? 그런 말이야 얘들아. 이 집합에서 과연 1이 몇 개가 있을까? 그래? 자, 이 집합에서 집합 A에서 4라고 하는 원소가 몇 개 있을까? 몰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 왜? 똑같은 값이 중복이 되면 몇 번만 쓴다 그랬지? 한 번만 쓴다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4가 꼭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4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 다음 2번. 자, 2번. 자, 또 어떻게 해줘? 기호의 뜻은 앞에 있는 집합에서 뒤에 있는 집합 원소를 빼주라는 얘기지. 그렇지? 이번엔 거꾸로 하면 되겠네. 앞에 있는 게 집합 B고 뒤에 있는 게 집합 A니까 집합 A의 원소에서 집합 B의 원소에서 집합 A의 원소를 하나씩 빼주면 돼. 자, 1에서 빼주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고 2에서 빼주면 1, 0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마이너스 2 있네. 그래서 그런다고 껴고 됐어? 3번 3번은 자, 이거야. 지금 우리 2번에서 얘는 구했지. 그렇지? 이거의 원소가 뭐냐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이야. 자, 이 뜻이 뭐라 그랬지? 앞에 있는 집합의 원소에서 뒤에 있는 집합의 원소를 빼주면 뭐라 그랬지?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원소는 자, 앞에 있는 집합은 요 B네 B. 또 B의 원소에서 뒤에 있는 애들 원소 하나씩 빼주면 돼. 자, 먼저 0, 1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씩 빼버리자고. 그러면 1, 2, 3, 4, 0 이렇게 돼. 또 앞에 있는 집합에서 뒤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 다 하나씩 빼는 거야. 그럼 2에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를 다 빼버려. 2 빼기 0은 2. 1 빼주면 3, 2 빼주면 4, 3, 마이너스 3을 빼주면 5, 2에서 1 빼주면 1. 이렇게. 그러다 이게 되는 거. 다 됐어? 됐어? 자, 다음.
자, 89페이지. 89페이지. 아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아, 참.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라고 설명했었지, 그렇지? 이번에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인데, 자, 집합 A가 집합 B의 원소이다. 아, 다시. 뭐라는 거야? 집합 A가 집합 B에 쏙 들어가. 이런 경우 뭐라고 하지? 부분 집합, 그렇지? 그래서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우리 한 번씩 다 해봤다, 그렇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 애기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봅니다. 그렸나? 자, 체이를 제외한 나머지 4명 박수 3번. 자,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면 이게 항상 그 실수한다고 했잖아. B 안에 A가 쏙 들어가도 부분 집합이지. 그치? 자, 볼까? 자, 어떤 집합의 원소가 1, 2, 3이 있어. 부분 집합 들어가자. 모든 부분 집합 다 구할 거야. 저렇게 되면 원소가 없는 것부터 원소가 최대 몇 개짜리까지? 3개까지. 원소가 없는 거니까 공집합이네. 그렇지? 그 다음에 원소가 몇 개짜리? 1개짜리.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그 다음 원소 2개짜리. 1, 2, 1, 3.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원소 몇 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총 8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다 부분 집합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같아도 되네. 그치? 그래서 집합 A와 집합 B가 같아도 된단 말이야. 항상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왼쪽 그림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틀렸네, 낚였네 그거야. 같아도 되는 거야. 그렇지?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부분 집합이 되지만 만약에 이러면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안 돼.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집합 A에는 모든 원소가 집합 B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지? 거꾸로 집합 A가 집합 B의 원소라고 하면 집합 B는 집합 A의 원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야지만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한 개라도 안 들어가 있으면 부분 집합을 할 수가 없어. 그렇지? 다 됐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중에서 보니까 공집합, 부분 집합을 다 구할 때 보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들을 뭐라고 해?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 진부분 집합. 자, 진부분 집합이 뭐라고?
자기 대신을 재면 나머지 부분 집합들이 진부분 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뭐지? 여기서 보니까 경우에서랑 똑같은 거야.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2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3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동전 던지랑 똑같은 거야. 자, 동전 3개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수 몇 가지지? 8가지. 각각의 동전 1개당 2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3제곱이야. 그렇지? 동전 5개가 있으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있어. 2의 5제곱이지? 각 동전 하나당 2가지씩이니까 동전이 20개가 있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있어. 2의 20제곱이야. 그렇지? 마찬가지로 얘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각각 2가지 형식이 생겨. 그렇지? 그러면 원소의 개수만을 보고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부분 집합 몇 개? 2의 세제곱. 원소가 11개 있어. 그럼 부분 집합 개수 2의 11제곱. 됐니? 또 됐어? 공식 그거 단순하게 생각해버려. 그 다음에 1이 없는 부분 집합 개수 어떻게 구해줘? 1 빠진 걸 보니까 하나, 둘, 셋, 슉, 넷 이렇게 있지. 1 빠진 거 공집합 2, 3, 2, 3.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얘 빼버려. 빼고 나머지 원소를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어주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1을 반드시 포함해. 1을. 그럼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 구해라. 보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1만 제외시켜버리면 공집합 원소 하나, 원소 하나, 원소 2개. 그러니까 2를 제외한 나머지 2, 3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떠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가 하려면 그 개수만큼 다 빼버려. 또 어떠한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 원소의 개수만큼 다 빼버려. 그래서 남은 원소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해주는 거야. 됐어? 됐어? 자, 그러면 89페이지. 자, 집합 A 원소 뭐 나와 있지? 80페이지 20-2번. 자, 집합 A 원소가 뭐냐? A, B, C, D, E야. 1번. 1번 뭐 구하는 거야? A, B가 속한다 그랬지, 그치? A하고 B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 3개를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몇 제곱? 그렇지. 자, 2번. A, B는 속하고 C는 속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 포함하는 거 개수 A 빼버리고 포함하지 않는 개수 C 빼버려. 그럼 부분 집합 개수. 그렇지. 이게 제곱이야. 자, 3번.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속하는 부분 집합 개수가 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야.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따져주는 방법이야. 그냥 단수 무식하고 단수 무식하는 방법 먼저 간다. 자, 봐봐. 일단 A만 포함하는 거야. A만 포함하는 거고 그 말은 적어도 한개라 그랬으니까 A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고 A 포함하지 않고 B 포함하고 A, B 몽땅 포함하는 거.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A는 포함하고 A는 포함하고 B는 안 포함하는 거야. 그럼 지금 말한 대로 포함하는 것만큼 빼고 포함하지 않는 것만큼 빼버리라 했지.
그러면 포함하는 원소 A 빼. 포함하지 않은 원소 B 빼. 너 몇 개? 3개. 그러니까 그때 부분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 자, 이번에는 반대로 A는 안 포함해. 그리고 B는 포함해. 포함하는 것만큼 빼고 포함하지 않는 것만큼 멍땅 빼라 그랬어. A 안 포함하니까 A 빼버려. B 포함하니까 B도 빼버려. 나머지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어야지. 그렇지? 몇 개? 그렇지. 그럼 이번에는 둘 다 포함하는 거야. A, B 모두 포함하는 거야. 똑같아. 모두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포함하는 원소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지? 몇 개? 그렇지. 이게 세제곱. 이거 좀 더 더해주면 돼. 됐어? 정 생각이 안 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근데 자 생각해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집합들을 만들어주면 지금 A하고 B만 기준이니까 A만 포함하거나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고 A는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 B는 포함하고 A, B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또 뭐가 있지? 그렇지. A, B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그럼 몇 개가 돼? 2의 세제곱. 그렇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적어도 하나만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 A와 B를 포함하지 않는 이 부분집합 개수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A, B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 이해되니? 진석이. 지훈이. 근데 지금 이해가 되는데 하다 보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 그러면 알짜리 그냥 첫 번째 방법 이걸로 봐. 그래야지만 안 틀려. 알았지? 다 됐어? 됐어? 좋아.